대출금리 하락에도 그래도 영끌은 눈물이라. 대출금리가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지금 1월에 들어서서는요, 더 많이 내리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. 12월을 보실까요? 12월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가 12월에 4.72%입니다. 11월에 4.79%에 비하면 0.07%포인트가 빠진 거죠. 대출금리가 빠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야, 이게 대출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. 예, 이자를 내는 사람, 원리금을 내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 별로예요. 예, 2024년 8월에 4.08%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4.72%는 적어도 말입니다. 적어도 0.6%포인트 이상 올라간 수치잖아요.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. 예, 가중평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떨어졌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. 실제로 말입니다. 예,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. 예, 주택담보대출이 11월에 4.30%인데 12월에 4.25%입니다. 그런데 7월에 3.5%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잖아요. 적어도 0.65%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잖아요.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특히 말입니다.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더 많이 올라갔어요. 변동형 주택담보대출보다가. 그만큼 말입니다. 주택담보대출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. 게다가 말입니다. 게다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영끌한 사람은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만 한 것이 아니라 신용대출도 했잖아요. 근데 신용대출은 충격적입니다. 12월 현재 6.15%예요. 11월에 6.17%였습니다. 지난 8월에 5.65%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. 여러분 이자를요 6% 이상 내려고 하면 아이고 이건 말입니다. 눈물 납니다. 네, 1억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1억을 대출을 빌렸다. 1억만 빌렸을 때 그렇습니다. 1년에 615만 원입니다. 이것을 월별로 나누면 50만 원 수준 되겠죠. 50만 원 수준이 적은 수준이 아니거든요. 가계소득이 늘어났으면 50만 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가 희망퇴직자가 많아지고 정리해고자가 많아지고 직장을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.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.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물론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. 이게 12월까지가 이러니까 12월까지가 신용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가계대출 전체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나 1월에는 좀 풀리잖아요. 1월에는 여러분 연초효과라는 게 있어요. 연초효과라는 게. 여러분들도 아시죠? 돈 빌릴 때 1월이 좋아요. 1월, 2월, 3월은 연초효과라는 게 있거든요. 연초효과 때문에 좀 더 빌릴 수는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찔끔찔끔 떨어질 거다.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참 은행들이 저는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고요? 아니 대출금리는 이렇게 높이 받으면서 예금금리는 굉장히 짜요. 예금금리를 보면 여러분 2024년이에요. 12월에 3.21%입니다. 야, 이게 기준금리가 3.5%인데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. 오히려 말입니다. 예금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. 대출금리는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을 때도 예금금리는 여전히 더 많이 떨어지고요.
지금 2024년 9월에 3.40%가 지금 3.21%가 됐어요. 많이 줄 때는 4.29%까지 주기는 했습니다. 그렇지만 예대 마진이라고 하잖아요. 대출금리는 높고 예금금리는 낮으면서 이익은 진짜 많이 내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이익을 내서 말입니다. 위기를 대응하라고 사실은 정부도 눈 감아주는 게 있거든요.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헤매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. 은행의 위기, 금융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당신이 말입니다.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.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진짜로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리가 높을 때 우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. 저는 무리하게 돈 빌려서 뭘 하는 것은 아니다.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강조해서 드립니다.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. 저는 여러분 이 예금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높게 잡아서 뭐 기본적으로 퇴직금 잔치 벌리고 성과금 잔치 벌리는 거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. 안 그래도 국민은 어려워서 지금 죽을 맛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은행들도 이게 무조건 말입니다. 시장 원리가 중요하긴 하죠. 지금처럼 5대 시중은행 이렇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이 좀 많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경쟁도 되고 담합도 줄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? 참 답답합니다. 그런 걸 보면.